사장님, 이번 달도 월급이 어렵겠죠? 오기철 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 3장이 놓여 있었어요. 15년을 지켜온 제 인쇄소가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깜짝 놀랄 반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한숨만 나왔어요. 2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인쇄소였는데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을 하면서 매출이 7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5년간 거래해온 광고대행사 구매팀장 한상철 씨였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계약 못할 것 같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도장이 찍힌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어요. 한 팀장님, 단가를 더 낮춰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저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대형 업체랑 계약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큰 거래처마저 떠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오기철 팀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W은행 김현수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자 480만 원 안 들어오면 집이 경매 넘어갑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83만 원.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여보, 편의점에서 번 돈이에요. 70만 원.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폐업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15년 인쇄업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그동안 만든 인쇄 샘플들을 가득 넣었어요. 예전 거래처였던 출판사들을 직접 찾아가 발로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강남역에서 환승 통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걷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재빨리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안색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주변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가방에서 약통이 보였어요. 심장약인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을 꺼내 할머니 혀 밑에 넣어드렸어요.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가방과 떨어진 안경을 주워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었는데 초기 대응을 잘하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얼마 후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급히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쉽출판 대표이사 박민우. 예전에 영업 갔다가 문전박대당했던 그 출판사였어요. 묘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병원에 간다고 영업을 못 갔던 게 후회됐어요. 사무실 문 앞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디오금 체납, 최종 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기철 팀장이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어제 준석이란 민호가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 둘이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기철 팀장과 사무직원 정미숙 씨, 그리고 막내 이준호까지 단 3명뿐이었어요. 그때 은행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오은행 김현수 차장과 감정사였어요. 김 사장님, 월요일 기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계같이 좀 평가하겠습니다. 감정사는 제가 15년간 아끼며 사용한 독일제 인쇄기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오후쯤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하지만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남은 직원 3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가 다음 주까지밖에 못 버틸 것 같아요.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그런데 오기철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15년을 같이 일했는데 지금 떠날 수 없습니다. 정미숙 씨와 이준호도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의 의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회사 정리하고 다시 기술자로 취직할게요.
15년 사장 생활을 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민 대표님이시죠? 여객행 출판 비서실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병원비를 청구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 한 건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회장님의 강력한 희망이라며 주소를 문자로 보내십니다. 오후 2시 반. 저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강남 본사 12층에 도착하니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회장실 앞 응접실에서 기다리는데 손에 땀이 났어요. 가죽 소파도 처음 앉아보는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정각 3시 박민우 회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악수를 청하시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웬인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신 거 보니 다행입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불교 신자라며 생명의 윤인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민우 회장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김 대표님, 인쇄소를 알아봤습니다. 15년간 단 한 건의 불량도 없으시더군요. 제 이력을 조사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리미엄 한정판 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 업체들은 소량 주문을 싫어하고 품질도 별로입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됐어요. 김 대표님의 수작업 제본 기술이 저희가 찾던 바로 그겁니다. 월 3천만 원 규모로 정기 계약하시겠습니까? 계약서 초안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거 혹시 동종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우 회장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 대표님,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동정 아닙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즉시 계약 해지합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테스트 샘플을 만들어 오세요. 고급 시집 한정판 100부입니다. 일주일이라는 말에 긴장이 됐어요. 합격하면 그때부터 정식 계약입니다. 사양서를 펼쳐보니 까다로운 조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먼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재료 구입하시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입금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희망찼습니다. 15년 인쇄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될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축출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오기철 팀장이 사양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이거 이탈리아산 구급 용지에 금박 가공, 수작업 사철 제본이네.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제 질문에 오기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낮 없이 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바로 W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차장님, 480만 원 지금 입금합니다. 연체 이자를 해결하고 남은 520만 원으로 최고급 재료들을 주문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일주일간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15년 지켜온 회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월요일 이른 아침 4명이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오기철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작업 일정을 빼곡히 적었어요. 분 단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전쯤 이탈리아산 고급 용지 3박스가 도착했어요. 한 장 한 장 빛에 비춰가며 검사했습니다. 미세한 흠집이 있는 용지는 과감히 골라냈어요. 오기철 팀장이 인쇄기 앞에 섰습니다. 30년 해봤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작업은 처음이네요. 색상 농도를 아주 조금씩 조정하며 테스트 인쇄를 반복했어요. 화요일 밤 늦게까지 인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금박 가공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5부가 망가졌습니다. 비싼 용지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속이 타들어갔지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막내 이준호가 말했어요. 사장님, 금박 온도를 조금만 낮춰보면 어떨까요? 2도만 낮췄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우리 회사 살렸다. 목요일부터 재본 작업이 시작됐어요. 오기철 팀장의 노련한 손길로 한 땀 한 땀 실로 책장을 엮어갔습니다. 정말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정미숙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미숙 씨, 대피병원에 데려가. 링거를 맞췄어요. 2시간 후 정미숙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장님,
저 괜찮아요. 마무리해야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밤 드디어 백부가 완성됐어요. 한 권 한 권 검수하며 미세한 오차도 찾아냈습니다. 일요일 아침 특수 포장을 마치고 차에 실었어요. 일주일간 10시간도 못 잔 직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매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월요일 아침 오기철 팀장과 함께 덕식팅 출판으로 향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시집 백부가 실려 있었어요. 품질관리팀 사무실 문을 열자 서지현 과장님이 맞아주셨습니다. 납품하러 오셨군요. 검수 시작하겠습니다. 3명의 직원이 현미경과 측정기를 꺼내들었어요. 한 권 한 권 펼쳐보며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어요. 서지현 과장님이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해나가십니다. 금박 두께, 제본 강도, 용지 재단 오차까지 17개 항목을 점검했어요. 단 한 건의 분량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점심때쯤 박민웅 회장님이 직접 품질관리실로 내려오셨어요. 완성된 책을 손에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30년 출판업 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책은 처음입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월 3천만 원 규모 1년 계약이었어요. 첫 달 대금 전액 지금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바로 WO은행 김현수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장님, 연체 대출금 전액 상환합니다. 오후에는 회의실에서 앞으로 6개월간의 생산 계획을 논의했어요. 매달 다양한 한정판 도서 프로젝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정숙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렸어요. 할머니,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밀린 월급 3개월치 전부 지급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각자 100만 원씩 보너스 드립니다. 정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끝까지 함께해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영세했던 인쇄소는 이제 직원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공장도 2배로 넓혔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새로운 독일제 인쇄기도 들여놨어요. 식 출판과의 거래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출판사 3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기철 팀장은 신입 기술자 5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보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팀장님이 직접 만든 품질 매뉴얼은 우리 회사만의 자산이 됐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예전 광고 대행사 한상철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님, 다시 거래 좀 합시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팀장님, 저희는 이제 저가 경쟁은 안 합니다. 프리미엄 품질로만 승부하기로 했어요.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예전에 2배가 넘었고 영업이익률도 28%까지 올랐어요. 직원들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강남병원 근처 지하철역을 찾아갔어요. 박정숙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환승통로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할머니가 쓰러지셨었죠?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그날의 선택 하나가 회사와 가족, 직원들의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15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게 이런 기적을 만든 거예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하철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 같은 인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